저는 김우탕 노무사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4시간 정도 동안에 4대 보험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슬라이드가 아까 그냥 페이지라고 말씀드리면은 한 9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걸 4시간 동안 하고 쉬는 시간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조금 페이지는 빨리빨리 좀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계시는 분들이 다 실무에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다 하실 텐데, 이걸 4시간에 완전히 A부터 Z까지 세세한 서식까지 이렇게 끝내드릴 수는 없는 강의인데, 대신에 이제 실무에서 많이 맞닥뜨리는 질문과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떻게 보상이 되는 논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실 때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유로 이렇습니다라는 그 정도 선까지만 해도 일단 실무의 1단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일단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환에 여기 처음은 강의 서두라 그냥 제 소개에 있는 거고요. 예, 별로 관심 없으실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시기로 하고, 제 이름하고 이제 양력 집어넣은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오늘 보실 게 크게 이제 4가지예요. 4가지라는 거는 이제 1편부터 4편까지 있고 그 안에 소목차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각각의 이제 주제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제일 궁금하신 건 아마 이쪽일 거예요. 징수 쪽. 이게 이제 준조세이기 때문에 세금처럼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요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다 알아서 이제 전산이 있기 때문에요. 금액이 틀릴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신뢰가 확 올라가는데, 그냥 공단에 전화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좀 쪽팔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쪽 논리 위주로 각 보험별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가입근로자의 확대 이쪽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던가 그런 쪽이고요. 이 보상은 이게 보험제도다 보니까 보험료 거두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주는 건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실업급여 쪽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하고 그다음에 가끔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어떤 프로세스로 보상이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 경험치에서 제일 질문 많이 받은 거 위주로 6개 이렇게 골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 3가지를 보시기 전에 배경제시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준조세다 보니까 일부 내용을 소득세법을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경비 공제하거나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건 없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비과세 정도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얘기들은 다 사실 노동법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8개를 이렇게 쌓아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쪽을 먼저 진행을 하고 본격적인 내용은 뒤에서 할 건데, 요놈 한 30분 정도 할 거고요. 여기 징수 한 2시간 정도 할 거고, 여기 한 30분, 여기 한 50분,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통 한 10분 늦게 시작하는데, 다들 이제 일찍 와주셔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50분 딱 되면은 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통화하실 일 있으면은 그때 쉬는 시간에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4대 보험 제도 개괄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통 고용산재, 건강국민 요 4개가 4대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3년에 시험을 붙었는데 그때는 이 법이 없었어요. 징수에 관한 법률 이게 따로 없었고, 요 법이 산재보험 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4대 보험 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현재는 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갖고 갔는데, 각 보상들은 각 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박스에 지금 집어넣은 게 각 법령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이제 법의 목적을 보시면은 용어가 여기 실업,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실업 있고 고용 촉진 있고 직업 능력 개발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대국민에 대한 보험 자체가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고용보험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은요, 국민 나와 있고 국민연금 대놓고 이름이 그냥 국민이죠.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은 사실은 섞일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를 이제 머리 아프게 하는 게 요 국민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저희는 주로 이제 사업장에 있는 직장 가입자를 많이 보죠. 근데 이제 돈 좀 있고 재산 많이 가지신 분은 여기 비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른바 지역 가입자로 빠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 가입자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90년대 말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지역 제도를 지금 통합시켜가지고 현재는 직장과 지역으로 완전히 이원화 시켜버렸어요.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돈 있는 분들은 소득도 있지만 재산도 있잖아요. 그 건물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하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건강보험은 당연히 질병 부상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험급여 주려고 하기 때문에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저렴한 말로 말씀드리면은 그 얄짤 없어요, 여기는. 그 봐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면 무조건 보험료 내셔야 되고요. 지역으로 직장 그만뒀다라고 해서 지역으로 갔을 때 보험료를 봐주지 않아요. 가끔 뭐 좀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뉴스에 이렇게 안 좋은 뉴스 나올 때 보면 이쪽이 체납됐다라는 얘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뭐 들으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 징수 구조 자체가 그냥 무조건 갖고 가요. 특히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육아휴직을 쓰시게 되면은 돈을 안 벌잖아요. 무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쪽에서는 돈을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휴직을 했다라는 거는 그 산재, 특히 업무상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거든요. 원천적으로. 그게 뻥이 아니라면. 그래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때 한 1억을 준다 하더라도요. 산재보험료는 절대 물리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산재 예방을 위한 그 보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는 또 물리거든요. 물리는 이유가 여기는 실업급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물린다고 해서 억울해 하실 게 아니라 그 이른바 피보험 단위 기간에 넣어주기 위해서 그걸 넣거든요. 그래서 목적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은 일단 지역가입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냥 눈으로 잠깐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냥 그 짤 없이 다 징수하는 거고 그리고 위에 쪽은요 지금 목적 자체가 근로자 아픈 거 도와주고 그다음 실업 예방하고 직업 능력 개발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개별적 근로관계 어쩌고 있고요. 그 나오는 용어들이 다 노동법 용어예요.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특히 되게 낯선 뭐 노조 전임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노조 위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별로 근로 형태별로 보험료 부과 자체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그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 꼭 4대 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 받으실 때 좀 써먹기 나쁘지 않은 거니까요. 그냥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시면은 일단 제가 설명드릴 게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8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독립된 과정이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요거를 한 3분 정도로 다 컷을 끊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핵심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4대 보험 강의니까.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근로소득하고 노동법상 임금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화면만 잠깐 보시면은 요 뒤에 그 잘 아시는 비과세 관련된 소득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요 강의 안에 뒤에는 자세하게 넣어놨는데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거는 이쪽이 이제 뭐 많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넣어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비과세만 뺀 나머지 보수는 그냥 과세급여는 다 보험료가 부과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금이면은 이게 이제 과세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징수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징수나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가끔 보시면 이게 건강보험 쪽에 동그라미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 밖에서 일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밖에서 일해서 해외에서 고생하니까 그 소득세는 그 비과세를 처리를 해주는데 어쨌든 돈 번 거니까 건보에서는 내라 이거예요. 근데 이쪽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사실 저희가 맞닥뜨리는 형태는 아니니까 그냥 일단 비과세 뺀 나머지만 저희가 조준을 하겠다. 이 정도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상을 할 때는요. 여기에는 통상임금만큼만 보상을 해줘요. 거의 대부분. 그럼 이제 통상임금이 뭐냐면 오늘 강의에서는 그냥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본급. 보시면 여기 연장 야간 휴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가 통상임금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요 놈의 기초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임금으로서 이 기본급을 가지고 각종 수당을 산출하는 거예요. 노동법에서는. 근데 보통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주고요. 그 뒤에서 보시겠지만 여기 실업급여, 원래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인데요. 요 놈은 평균임금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셔도 그 실업급여가 금액이 더 커요.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급여는 조금 작은 범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관리하시는 뭐 이렇게 회원사들에서 전화 오거나 센터에 전화 오면 이걸 물어볼 거예요. 통상임금 어디까지냐. 그럼 기본급은 그냥 기본급 자체가 통상임금인 거 그쪽에서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것들, 식대나
교통보조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전 사원한테 다 주고요. 일할 계산 들어가면은 요거 비과세잖아요. 비과세와 상관없이 노동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봐서 얘를 크게 잡아주거든요. 그 크게 잡아준다라는 거는 사회보장급여를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분 나빠하실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어쨌든 대부분 좀 작은 범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한번 눈여겨보시고, 요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통상임금 가지고 산정하는 그 노동법상 항목이 여기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대표적인 고용보험에서 주는 보상급여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건 2019년 기준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요게 빨간색으로 되는 거 있죠. 통상임금의 50%를 줘요. 그 육아휴직급여는. 그러니까 통상임금, 기본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요. 이게 사회보장급여니까 하한이 있고 상한이 있어요. 아무리 못 줘도 70만 원 주고요. 그 다음에 많이 줄 수는 없고 120만 원까지 줘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4하고 물결 표시한 거는 4개월 차부터 이렇게 주는 거고요. 4개월 차. 그러니까 예전에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육아휴직이 저조하다 보니까 최초 3개월 있죠.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올려줬어요. 대신에 하한은 똑같은데 상한은 150만 원까지 올려준 요 상황이에요. 현재 기준이고, 그리고 순차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남자도 쓸 수 있거든요.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뒤이어서 쓰는 걸 순차 사용이라고 하는데, 동시 접속은 안 돼요, 육아휴직은. 그럼 그걸 아빠에 달라고 해요. 근데 아빠가 쓰고 엄마가 써도 아빠의 달이에요. 그랬을 때 최초 3개월은요, 통상임금의 100%까지 증액시켜놨고, 상한은 되게 화끈하게 250만 원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12월 말에 고시돼서 바뀔 건데, 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60 더하기 30이라는 숫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총 90일을 부여를 해요. 자녀 한 명에 대해서. 근데 쌍둥이를 낳으면 120일이긴 한데, 일단 한 명은 90일인데요. 요 앞에 60일은 사업주가 유급 처리해줘야 되고, 뒤에는 무급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급 처리해주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뒤에서 설명드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 30일 기준에 180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사업주 대신에. 그래서 저렇게 180만 원 하는데, 이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30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 통상임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급 기준으로 나가는 거고, 월급이 뭐 1,000만 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 다 주게 되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오늘 강의 들으시고 외우실 수는 없고, 나중에 상담하시게 되면은 요거 펴신 다음에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항목들은 오늘 4대 보험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 그 정도만 살펴보시고 이건 넘어가기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지는 몰라도 범위가 되게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금액으로 산출이 되는데, 요거는 제목만 보세요. 보시면 실업급여와 임금 일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보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평균 임금의 60%를 줘요. 요게 10월 1일 이전에는 50%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월급이 한 300 정도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버시는 거죠. 그럼 10만 원에 60%의 6만 원이 제가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상한도 있고 하한이 있어요. 상한은 현재 6만 6천 원인데, 일단 원칙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앞서 보신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 급여명세서에 있는 게 다 들어간다. 요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 연차휴가수당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FM대로 설명드리려면 한 4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연차나 이런 거 그림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일단 평균 임금이 가장 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해놓은 요 기둥들 있죠. 요게 이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을 했어요. 이제 실업급여 받으려고 퇴직을 했을 때 최근 받은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당을 산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3개월에 어느 정도 돈을 벌었냐, 그걸 하루로 환산을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제가 연차 수당 사례라고 집어넣은 거는, 연차나 상여금 같은 경우는 요 3개월 안쪽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생주의를 따지면은 1년 동안 발생한 거예요. 근데 현금주의를 가면은 이때 받을 수도 있고 요 바깥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나가는 급여들, 특히 상여금이나 연차는요, 10돌로 나눠요.
그러니까 월할 하거든요. 10돌로 부신 다음에 그 3개월 해서 12분의 3만 안분시켜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약분이 된 게 여기 4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평균 임금은 어쨌든 강의한 제목처럼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실 산재보상액도 요걸로 가거든요. 다만 그 연도별로 나가는 상여나 연차는 그 월화에 들어간다. 예, 그 정도만 좀 보시고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더 넓다. 예, 그 정도만 느낌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취득 신고해 주실 때 나중에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가고 최저임금에도 영향이 가거든요. 요거 이제 숫자 나오는 거를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꼭 기억하실 거는요. 여기 숫자를 보시게 되면 8이 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5개 나온다는 건 40시간 일했다라는 거예요. 일주 40시간을 엎어치고 맺히게 되면요. 174시간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40시간 곱하기 4.345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많이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월 평균으로 환산하는 이제 기법인데, 여기서 이제 제목 라인을 보시면 저 위에 근로시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이 일주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했을 때 40시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월급 받잖아요. 그 월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174시간이에요. 174. 근데 보통 월급 받으시는 분은 여기 있는 주유까지 포함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시급이나 1급은 주유를 따로 받아요. 이게 근태 체크해야 되는데 월급 받으시는 분은 저걸 포함하기 때문에 그 1주에 8시간 주유 받는 건 아시잖아요. 여기에다가 4.34로 곱하면은 35시간으로 환산이 돼요. 그 양자를 더하시게 되면은 여기 그 이쪽에 있는 209시간이 나와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많이 기재를 해요. 최저임금도 그렇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그렇고요. 고용보험 취득 신고하실 때 저 숫자를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어요. 저게 209로 가냐, 아니면 226으로 가냐, 243으로 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은 209시간으로 일단 해요. 일단 뒤에서 실업급여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그냥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상담하시려면. 그래서 그냥 그 성이 이씨고요. 이름 영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서 209로 기억을 하시고 꼭 기억하실 거는 일주 40시간에 대해서 월로 환산한 시간이에요. 월로. 그리고 주유수당 포함이에요. 그 위에 여기 제목 라인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 숫자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거보다 좀 낫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자리 안정자금부터 실업급여가 다 감액이 돼요. 감액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 이제 비례적으로 다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9라는 숫자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취득 신고하실 때 그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서류적으로 처리하는 거 말고 실질로 그냥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요. 네,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네. 저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의는 사업 또는 사업장애라는 말이 있거든요. 되게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장애 그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정신노동, 육체노동 아무 상관없고, 그다음 상용, 임시, 일용 아무 상관없고요. 적어도 여기 보시면 사용자한테 현실적으로 고용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실업자임에도 노동조합에는 가입할 수 있거든요. 노동조합. 그럼 노동조합에 실업자가 가입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고용이 안 돼 있죠. 그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요.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4대 보험에서 얘기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실업자는 당연히 여기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실업급여를 받거나 지역가입자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쪽이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좀 뭐 프리랜서라던가 다른 쪽으로 좀 처리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 현실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요, 판단하실 때 여기 근무 시간하고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된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시간과 장소를 통제받으면은 100% 근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서류적으로 이렇게 하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해서 사회보장제도에 어떠한 지위를 인정받는 건데, 이거는 사실 사용자가 정할 수 있어요. 실질은 근로자인데 그냥 빼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멋있는 말로 여기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지표일 뿐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끔 어떤 사업주들은 일로 빼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가 있으면은 근로자라고 해서 저희는 잡아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원칙이 안 먹히는 사업장이 있죠. 그거는 뭐 그냥 걸릴 때까지 하실 수밖에 없고 대신에 저희가 얘기할 때는 뭐 이걸 근거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의 임을 딱 저희가 한번 필터링을 한 다음에 뒤에서 또 보시겠지만 일단 그 취득 신고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득 신고 하실 때 지금 현재 보시는 요 표상에서 요 밑에 있는 놈들은 일단은 4대 보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근데 위에 있는 요쪽은요, 이른바 상용직으로 취득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상용직 돼 있잖아요. 땡땡하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돼 있는데 상용하고 일용은 약간 소득세법에서 끌고 온 냄새거든요. 그쪽의 구분은 상용, 일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도 쓰고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정서적으로 정규직하고 상용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늘 쓰는 사람이 정규직이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똑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뭐 세세하게 정리드린다기보다는 요 위에 있는 요쪽 있죠, 위에. 요 위에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상용이에요. 4대 보험에서도 상용이고, 그 세법 쪽에서도 상용으로 가야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처리를 잘 안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기는 요 초단시간 근로자거든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초자 지우시면은 단시간 근로자예요. 단시간 근로자는 짧을 단자 써가지고 그 근로시간이 짧은 자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현실 용어로 파트타이머라고 하거든요. 자, 이 파트타이머는 노동법에서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분류를 해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4대 보험에서는 상용 신고해 주셔야 돼요. 즉 취득 신고해 주시고 상실 처리 그냥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용. 근데 일용 근로자는 이분들은 일용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냥 늘 일하는 사람인데 일하는 시간이 짧을 뿐이거든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년까지 가는데 하루에 4시간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일용직은 아니잖아요. 일용은 이제 이 하루에 맨날 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쪽 일용은 밑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도표로만 말씀드리는 게 뒤에서 그 신고하시고 정산하고 그 확정 신고하실 때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업장 정산이에요. 사업장 정산이라는 거는 들락날락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입퇴사를 계속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좀 봐주다가 근로내역 확인 신고로 가다가 1년에 한 번 그냥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추계해서 보험료를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장 정산이고 위에 있는 사람은 상용이기 때문에 사람별로 정산이 들어가요. 인별 정산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초단 시간이 있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 사람.